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자, 최근에 갑자기 엉뚱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저는 정말로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자, 수십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쐈던 11.6 사건의 김재규를 무려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법원이 이거를 재심하겠다라고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진짜로 개막장이죠. 이거는 진짜로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지금 이 대한민국 꼬라지는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김재규가 어떤 짓을 했던 사람입니까? 저게 어떤 사건이죠? 자,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을 하고 있던 그 생활의 끄트머리에 자기 입지가 흔들린다 싶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던 인간이 갑자기 정말로 어설프게 돌변해가지고 대통령을 시해까지 해버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저게. 그런데 무려 수십 년이 지난 이 사건을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뭐 재심을 하겠다라는 거는, 기존의 김재규가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그 중형,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진작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죠. 뭔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으로 명예를 회복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민주투사로서 박정희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저렇게 된 거다라고 좌파 반국가 세력들은 역사를 바꾸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딱 보면 보이잖아, 그게. 이걸 왜 재심을 하는데? 좌파 반국가 세력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도둑질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불쌍하고 딱한 나라입니까? 저때 여러분들, 저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저게? 정말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면은 진취적인 거라고는 눈꽃만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국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진진한 고민, 반도체, 소형, 모듈형 원자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그러니까 이 나라는 미래에 대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정치적인 명분이 최우선이고 거대한 어떤 도덕성 투쟁의 장이고 대의 명분 찾기에만 집착을 하고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대가리에 한국 정치권은 경제, 산업, 국제 정세 이런 거 실무 지식이 아는 게 없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무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들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대의 명분, 도덕성, 과거사에 집착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고 있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옆나라 일본의 지식인들도 정확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죠. 한국은 거대한 도덕 쟁탈전의 나라라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고로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비슷한 발언들을 100여 년도 더 전인 메이지 유신 시대 때 그때 일본 지식인들도 한국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한국의 정치인과 양반들을 만나고 나서 이런 비슷한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실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이득, 대의 명분, 한 줌의 그 한정된 파일을 놓고 이 좁은 대한민국 울타리 국내 안에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윗사람을 하겠다, 우리 세력이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저 오로지 좌파 이념에만 집착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좌파 정치권에 대해서 정통성을 세우고 반대로 그러면 우파가 건국하고 우파가 산업화로 살찌운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과 근본은 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국가 방향성을 완전히 그러니까 좌파 반국가의 방식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잖아. 한 국가의 정보기관의 장이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입니다. 자기를 믿었던 대통령을 시해했던 사건이라고. 김재규랑 김재규 따까리들이 전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대통령 경호원들과 실제로 총격전까지 벌였죠. 총을 발사를 했다니까. 드라마나 영화, 역사 속의 일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있었던 일이라니까. 대통령 경호원들한테 총을 쏘고 심지어 대통령 본인에게도 총을 쐈습니다. 술자리에서. 그것도 부하가 자기 정부, 부하 직원이 자기 정부의 대통령을 총으로 쏘고 국가 원수를 총으로 쏘고 나중에 확인 사살까지 2번 찾아와가지고 또다시 했을 정도면은, 혹시나 살아있을까봐 빵빵, 그죠? 확인 사살까지 했을 정도면은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내란이 맞고 범죄 행위가 맞는 것이지. 그럼 도대체 이걸 뭐란 말입니까, 이게? 여기서 뭘 어떻게 무슨 부분을 재심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45년 전의 사건을. 이제 김재규도 민주투사로 열사로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뭘 어쩌자라는 거죠, 지금 이제 와가지고 나라를. 이런 논리로 김재규를 열사로 만들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인간들도 열사로, 의인으로, 민주투사로 우덜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밑밥을 까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암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들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 보이잖아. 계몽령 사태 이후에 좌파도 더 이상 그러니까 숨기질 않잖아요, 자기들을. 이 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가 계몽령을 통해서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우리도 제발 좀 그러니까 친북, 친중 짓거리 하는 거 이거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됩니까?
아직도 거짓된 80년대 학생운동권 민주파리 신화 그거 이제는 제발 좀 버리고 자국의 건국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산업화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그거 그만하고 이제 좀 국민 먹거리를 신경 쓰면 안 될까요? 젊은이와 국가의 어떤 미래 문제를 걱정하고 국민들이 먹고 살 미래 먹거리 걱정을 다 같이 좀 진지하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이 나라는. 미국, 대만 등 전 세계 국가들을 보세요.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줍니다. 그죠? 세금을 면제해주고 방금 보셨던 것도 반도체 기업을 자국에서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 대만도 마찬가지고.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주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공장 앞에 도로도 닦아줘, 전기도 닦아줘, 수도도 싹 다 닦아주면서 자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는 지금 자국의 산업과 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러면은 대기업에 왜 국민 세금 퍼주냐고 또 난리들을 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 세계는 다들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거 지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놓고 민주당 정치권이랑 붙어먹는 초강성 노조. 이거는 이미 기업 혼자서는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손도 못 쓰는 문제죠. 거기다가 자국의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교도소에 쳐넣지 못해가지고 환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용이 왜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이재용 깜방 보내고 나서 쟤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좌파 반국가 세력들이 꾀하는 거는 저 거대한 삼성이라는 고래사체를 우덜식으로 나눠 먹겠다라는 거예요. 케이크처럼 조각조각. 내가 삼성을 욕하지만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고위공직을 하면서 한 자리씩 하면서 그 고위 어떤 자리, 임원진 이런 거 한 자리씩 하면서 명예직 쥐고 고액연봉 받고 그러면서도 산업 기밀은 전부 다 중국에 콸콸 수돗물 흐르듯이 유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아버지 선대가 물려준 주식 지분 그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아버지 선대에서 물려받은 전 재산의 60%를 진짜로 상속세로 떼가죠. 사업해먹기 정말로 더러운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는 지금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고 그걸 다시 정확하게 원위치로 재착륙시키면서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낮추고 있다라고 하죠. 미래를 향해서 미국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은 반면에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대가리에. 아파트 30층 40층 높이만한 슈퍼 로켓들이 최저의 비용으로 지구 대기권 바깥에까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민주당 586 정치권은 아직까지도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로 아무 생각도 없다고 대가리에. 왜 그럴까요? 지그들 월급은 계속 나오거든. 자기들의 벼슬자리는 사실 계속 유지가 되거든. 국가 수백조 예산 중에서 각종 쓸데없는 사업 추진하면서 헤쳐먹을 구멍은 계속 나오거든요. 국민들 젊은이들이야 취업을 못하든가 말든가 실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찍든가 말든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솔직히 겁날 게 없죠. 내수 경제가 폭망을 하고 그래서 다들 젊은 국민들이 나이만 먹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여성들의 초산 연령도 계속 높아져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어떤 초산 연령대를 자랑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있는데 그렇다 한들 민주당 정치권 인간들이 무슨 거기에 진지한 고민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후진국 외노자들 잔뜩 들여와가지고 톱니바퀴, 피라미드 하부층 벽돌이야 후진국 외노자로 그냥 채워 넣으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 외노자들은 조선족들하고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막대한 인구들은 민주당의 표를 던져주겠죠.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저도 안타까운데 유튜버 얼음사이다 말고 진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회 기초 근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 사회에 몇 명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사회 기초 근본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이과를 넘나들면서 사회 광범위한 문제에 걸쳐서 진심으로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조금 하고 국민 개개인들의 그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지금 몇 명 없다니까요. 특히 정치권은 이런 사람이 거의 멸종되어 있어요. 나도 그게 말씀드리면서 진짜로 가슴이 아프다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스페이스X가 뭡니까? 그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로켓 기업이죠. 이 스페이스X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그 엄청난 시가총액도 뛰어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머스크의 우주로켓 기업이 2조 달러도 넘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죠. 달러당 1,000원으로만 계산해도 2조 달러로 가면 2,000조 아닙니까?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인데 실제로는 우리 달러당 원화가 훨씬 그러니까 비싸졌잖아요. 뭐 1,4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저런 기업들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전체보다도 더 비쌀 지경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슬프고도 심각한 일 아닙니까? 불과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5대 대기업조차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던 시절도 이 나라에 있었다니까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좌파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의 어떤 시간을,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낭비해버렸단 말이야. 걔네들이 국정 발목을 잡으면서. 전 세계가 소형 모듈형 원전, 이 SMR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나라 안에 효율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 동력 에너지를 콸콸 무르르듯이 확보를 하는 게 경제와 산업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안에 여러분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산업 동력 에너지가 거대하게 공급이 되어야 경제 성장과 산업 성장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래야 해외에 어떤 물건 수출하고 할 때 단가 경쟁,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야. 에너지가 비싸면은 그 나라 산업은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거대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땠습니까?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있던 원자력 산업도 박살을 내버렸죠. 방금 보셨던 소형 모듈형 원전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쟤네들이 싸그리 삭감하고 박살을 내버렸잖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빡쳤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보고도 그런데 이 불쌍한 대한민국 나라의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왜 그럴까? 학원 다니면서 수능 공부할 때,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토익 공부할 때 강사가 시켜주고 떠먹여주는 거 외우긴 외웠는데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었거든. 이런 진짜 살아있는 세상 공부, 세상을 바라보는 공부, 국익 공부, 산업 공부, 배경지식 공부, 어른 시민 유권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 공부는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인재 소리를 듣는데 이런 지식들, 선명한 국가관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요. 이 천박하고 경박한 나라에서 쓸데없는 것만 중요시하지 않았냐고. 한국에서 어떤 인재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짜 인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처절하게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국가관도 없고 뭣도 없고 배경지식 아무것도 없고 시험 치는 기계들만 뽑아놨다가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라고. 그게 어떻게 인재입니까? 그게 전부 다 나라를 망쳐놨지 걔네들이. 툭하면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폄하하는 좌파 세력들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때 그 시절의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면서 이 한반도 끝자락의 자유대한민국, 동아시아의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뿌리내린 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인데 이 건국 대통령을 나쁘다고 그 옛날에 돌아가신 분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폄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오늘날에도 건국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 불쌍한 나라는 이 짓거리를 반복을 해야 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끼친 이 사람이 끼친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고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의 업적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로 대단한 업적인데 그거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죠. 그 정신을. 오히려 그런데 좌파는 끝없이 이승만도 깎아내리고 박정희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증오하면서 끝없이 깎아내립니다. 왜 그렇느냐? 이 나라를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이번 김재규 사건 재심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 나라 역사와 뿌리를 도둑질해 가려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지긋지긋해요. 이게 솔직한 말로 몽둥이를 들고 나서야 될 문제지 대화와 백분 토론으로 해결이 될 문제입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니까. 한국 사회를 보면은 정말로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이 무한하게 결론 안 나오는 총만 안 든 내전을 반복할 거죠. 근데 쟤네들은 권력을 잡으면 우리를 상대로 이제 몽둥이를 들 거라니까. 한국은 인터넷을 쓰고 스마트폰만 쓰고 있다 뿐이지 적당히 사람 흉내만 내고 있다 뿐이지 현실은 여전히 구한말의 어떤 유교, 조선 원리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신국가의 시민 정신을 이 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함양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아직도 80년대 냉전 시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파적인 이념, 철학, 국가관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자, 젊은 우파 유튜버로서 자기 혼자만 세련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간편한 주제에 대해서 이빠른 척하는 거 저도 얼마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간편한 컨셉, 간편한 길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그러면 억척스러운 우파 같은 모습, 마치 나이 많은 우파들 같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느냐. 반국가 세력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이념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이런 근본적인 거대한 방향성을 지켜내지를 못하고 국기가 문란해지면은 나머지 재능 있는 수많은 국민들, 학생들, 젊은이들, 개개인 여러분들의 꿈과 날개를 애초에 펼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 다 무용지물이란 말이야. 국가관이 똑바로 서 있어야 사람들이 날개를 펼칠 수가 있다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자유진영의 줄을 서는 이 노선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날개를 펴겠습니까? 공산국가에서는 뭐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왜 고통스럽고 왜 가난했죠? 북한의 부모님들은 남한의 부모님들보다 게을렀나요? 그게 아니라니까. 개개인의 어떤 노력과 그런 어떤 감동 스토리를 뛰어넘는 이 거대한 어떤 환경과 시스템, 체제의 중요성, 국가 근본 방향성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살아왔던 그 가난했던 부모들은 지금 현대의 어떤 부모들, 우리들보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한국 사회는 영삼위가 두고두고 이 나라를 작사를 내놨습니다. 평생 동안 좌파로 살아왔던 인간이 뜬금 우파 정당으로 대통령 해보겠다고 기어들어왔다가 분탕을 쳐버리고 나라 전체를 개박살을 내놨어요. 지가 인기 없고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자 저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반일팔이나 내세우다가 IMF를 쳐맞았고, 광주 사태 헛짓거리 하던 거 역사 바로 세우게 한다고 지나갔던 역사를 다시 좌파 반국가 세력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 편집해버리는 바람에 진짜로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수십 년 분란의 씨앗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좌파 민주당 586 운동권이 왜 자꾸 역사 조작을 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이 역사 왜곡을 왜 하고 역사 도둑질을 왜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건국 첫 단추부터 잘못된 나라라고 국민들에게 그걸 세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저것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한 김일성 왕조에게 있다. 이승만 박정희는 나쁜 사람들이었다.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한 김일성 왕조에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주장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세력이라니까 지금 한국 좌파 민주당 이 반국가 세력들은. 대통령이 괜히 반국가 세력이 많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광주 사태, 민주화 파리, 사기 성역화를 저것들이 왜 자꾸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지금보다 한참 어린 학생 시절에도 오히려 민주화 파리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 해가 갈수록 민주화 파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내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하다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짜 판타지 전쟁을 창조하는 거예요. 지들이 길거리에서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미국 대사관 관저에 사제 폭탄이나 던지고 민간인을 납치 감금 고문하고 미국 대사관 관저에 그 사제 폭탄 던지고 담 넘어 들어가고 침범했던 거를 자신들의 성전으로 젊은 세대에게 가스라이팅 포장하고 있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권은 악마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특히 민주당 586 운동권 자기들의 대학생 시절과 직접적으로 겹치는 전두환 시대는 어떻다? 반드시 지옥의 시대였고 악마의 시대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전두환 시대조차도 재평가가 시급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는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제가 죄송한데 놀랍게도 전두환 시대는 악마가 아니었는데도 그렇다라고 쟤네들은 거짓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그렇게 해야지 박정희와 전두환을 마왕으로 만들어야지만 자기들이 위대한 어떤 성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짜 민주화 투쟁이라는 그 가짜 전쟁의 위대한 참전용사 세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들이 유공자 세대가 되어야 스스로를 올려치기 하고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그 대우를 빨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러분들, 나와 우리들,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에게 저것들이 거짓된 훈장을 달고 갑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 덕택에 니들이 이런 민주화를 누리고 산다라고 쟤네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두고두고 민주화 운동권 발이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자식 후손들에게까지 가산점 주면서 헤쳐먹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저것들이 주요 요직들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방송계부터 해가지고 싹 다 장악당했잖아. 미디어, 사법부, 판사들까지.
고생은 여러분들 누가 합니까? 민주당 자식들은 고생 안 해요. 고생은 돈 없고 빽 없는 우리 일반 국민들, 일반 청년들만 하고 있잖아요. 방송계도, 공무원, 공직사회도, 대기업 생산직급, 민노총이 다 장악하고 있는 귀족노조 꿀 일자리까지도 일반인들이 스펙 좋다고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애초에 그게 뭐 대단한 스펙이 필요한 자리야, 대기업 생산직이. 그런데 지들이 좋은 거는 전부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고용 세습까지 하면서. 국민들은 뼈다귀나 뒤지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이나 뒤지라고 하는 거야, 쟤네들이. 친애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상황을 정말로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어떤 위험성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대충 아시죠? 저게 어떤 겁니까? 외국인들 비판하지 마라, 중국 화교들 차별하지 마라. 이걸 사실은 외국인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숨겨둔 거죠. 중국 화교들 비판하고 차별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다? 너를 처벌하겠다. 이런 거죠. PC주의, 과도한 정치적인 올바름, 온갖 세상을 문란하게 만드는 이상한 사상들을 너는 감히 비판하지 마라. 너 지금 혐오론자냐? 너를 증오성 발언으로 정의로운 내가 젊은 너를 처벌하겠다. 인터넷에 댓글 하나 잘못 썼던 너를 처벌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근데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자기들 민주당 자기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혐오론자로 낙인 찍으면서 너를 증오성 발언으로 처벌하겠다. 네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겠다. 네가 SNS에서 말도 못하도록 가로막겠다. 너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검열하겠다. 그게 정상이냐고.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 좌파 민주당에 빼기 없는 일반 자국민들은 그야말로 숨도 못 쉬는 사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유대한민국은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